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어제 급등했던 급등폭의 절반 정도를 내놓으면서 1740선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가 3개월 내 최대로 하락하면서 전기전자업종이 가장 크게 낙폭을 키웠다는 점이 지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식고슬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강정원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 하루 만에 낙폭을 키우면서 174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먼저 차례차례 들어보겠습니다. 시황 흐름 봐주세요. 네, 버냉키 발언 이후에 경기 부양 정책 기대 효과가 어제 나오면서 국내 시장은 30%의 어떤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지난 새벽이죠. 저녁 새벽에 7월 개인소득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역시 경제 회복수 둔화 우려로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보였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악판에 일단 나오는 모습을 계속 보였고, 외국인 역시도 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료, 화학, 기계업종하고 자동차 부품, 주유사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전자, 금융업종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버냉키 발언 이후에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효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 지속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은 눈에 보이는 지표 부진에 따라서 더욱더 하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파로 하락 출발 이후에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도 6.1원 상승한 1198.1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19억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은 288억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 프로그램은 650억의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이 164억의 순매도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은 운수장비, 화학, 제약, 금융업종의 매수를 보였고요. 반대로 전기전자, 가스, 건설업종에서 매도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화학과 철강, 금속, 제약, 운수장비, 운수창고업종의 매수를 보였고요. 전기전자, 금융업종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동시에 운수장비하고 화학, 제약업종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동시 매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 동향 살펴주셨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강세 업종은 음식료 업종하고 화학, 제약, 그다음 기계 업종, 지주사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음식료 업종에서는 크라운 제거하고 오리온, CJ 제일제당이 수급 호전하고 낙폭 과대 종목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화학 업종은 제일모직, 하나케미칼, OCI, 삼성 정밀화학, 호남소기가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약 업종이 하반기 신종플루 관련돼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아제약, 한미약품, 한동약품이 동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낙폭 과대 업종으로 두산 중공업이 기계 업종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페루 FTA 수혜 종목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 업종인 만두하고 화신, 동양기전, 한일이화, 현대모비스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역시 이제 오늘 한페루 FTA 체결로 인해서 일본차 수입 효과가 이제 한국차도 비중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지주사로서는 효성, GS, 코오롱이 외국인 순매수세에 이어서 강세를 보였고요. 자체 검색 광고 도입 기대감으로 NHN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주기세포하고 원자력, AM, OLED 그런 업종별로 강세를 보이는데, 주기세포 업종으로는 차바이오엔과 삼성 PNC, 셀트리온 이런 모습의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제 업종 순환매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원자력 관련돼서 보성파워텍하고 모건코리아, BHI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프랑스의 원전, 용접 부분에 어떤 결합이 나타나면서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요. AM, OLED 관련돼서 덕산 아이메트라든가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성장성하고 개별 호재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LED, 전자결제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금융업종이 특히 이제 전기전자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를 보이면서 약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지난주 내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태고요. 또 이번 주 미국 등의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관망하는 심리가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기술적으로는 그 전일 갭상승 이후에 5일선 돌파를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5일선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5일선인 1740포인트, 의 어떤 그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양새는 긍정적인 모습인데 일단 그 35일 이평선 저항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인 1760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향후 추세 상승의 어떤 관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60일 이평선인 1737포인트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기술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설명이 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그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 지속 속에서 또 시장 에너지가 지금 소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역시 달러 재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좀, 1,000억 이상의 순매도에서 300억 순매도로 이제 축소는 됐습니다만, 예. 일단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일단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 내일이죠. 내일 그 한국 8월 수출입 동향하고 중국 그 PMI 제조업 지수, 역시 미국 그 ISM 제조 지수, 그리고 2일에는 미국 7월 그 미결제 주택 매매하고 8월 그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감, 이런 지수들이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표에 대한 실망적인 부분이 이제 향후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달러 가치의 변동성하고 이제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달러 강세를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되는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간에 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 신흥시장의 어떤 디커플링의 어떤 기대감으로 지수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단 반대로 주도주에 부각이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화학업종하고 중국 관련 내수들 이런 업종별로 좀 관심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칠레 FTA 관련돼서도 일단 뭐 관련돼서 자동차 업종, 기계업종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업종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낙폭이 컸던 전기전자보다는 화학, 중국 관련 내수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주식고슬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그리고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이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강정원 차장님께서는 오늘 어떤 기업을 들고 나오셨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분석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예, GS 글로벌은 종합 상사 중에 하나죠. 최근 포스코와 대우 인터내셔널의 M&A까지 종합 상사 업계가 잇따른 인수합병 이후에 결전의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국내 대표적인 종합 상사인 GS 글로벌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강 차장님께서는 어떤 이슈들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은 GS 글로벌 어떤 기업인지 더 들어볼게요. 네, GS 글로벌은 그 쌍용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5월에 그 GS 그룹에서 모건 스탠리 PE가 보유하고 있던 그 주 쌍용 69.53%를 그 최종 시사를 거쳐서 주당 18,000원, 약 1,3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지난 1999년 외환 위기 직후에 쌍용 그룹이 해체되면서 채권단 관리 아래 들어갔던 그 쌍용이 2005년 모건 스탠리 PE가 인수한 뒤에 2008년 매출액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328억 원으로 회사를 좀 키운 모습을 나타낸 이후에 2009년 초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GS 그룹에서 지난해 7월 2일부로 이제 에너지, 유통,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에 7월 21일에 쌍용에서 GS 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쌍용을 인수함으로써 계열사의 이제 해외 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능해져서요. GS그룹 글로벌화의 촉진은 물론 신사 발굴을 통해서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회를 삼은 것인데요. 동사를 인수함으로써 에너지와 유통, 건설, GS 주력 사업군 전체에 대한 어떤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쌍용의 강점이었던 유연탄 이런 자원 개발 역량을 활용하면 GS 칼텍스와 GS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에너지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옛 쌍용이죠. GS 글로벌.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어떤 사업들이 속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상사잖아요. 네. 예. 사업 분야가 8개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소재 사업인데요. GS 글로벌이 1964년에 베트남의 시멘트 수출을 개시한 이후에 40년 이상 축적된 시멘트 전문 트레이딩 노하우를 좀 갖고 있고요. 역시 쌍용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시멘트 관련돼서는 그 노하우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역시 이 부분 때문에 광범위한 해외 인맥 그리고 정확한 정보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최대 시멘트 메이커인 쌍용 양회의 시멘트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984년하고 89년에 일본의 4개 지역에 시멘트 유통기지를 건설하면서 판매를 전개를 했고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해외 수요가들의 어떤 직거래를 통해서 시멘트 순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시멘트 전문 트레이더로서 연간 300만에서 400만 톤의 시멘트를 미국, 일본, 아프리카, 중동지로 판매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플라이 A씨와 고레슬렉을 이용해서 시멘트 사용량을 40%가량 줄이는 시멘트 철강 산업 관련 주 부원료도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사업의 리더로서 특히 석탄 산업 부분에서는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어떤 다양한 공급을 확보하고 있고요. 연간 200만 톤의 석탄을 쌍용 양해, 한국전력, 국내 열병합 발전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석탄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 석탄 자원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1995년부터 현지 파트너와 공동으로 호주의 어떤 유연탄 광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 역시도 에너지 사업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 확대를 위해서 석탄뿐만 아니라 이제 철광석, 천연석과 같은 전현 자원의 어떤 상호가 무역을 통해서 태국,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석유화학하고 석유 제품 사업인데요. 석유화학 사업은 합성수지 사업과 자동차, 산업용 윤활유 등을 기반으로 해서 석유 제품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초연료 글로벌 종합화학 기업을 목표로 해서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내 외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화학 품목 및 석유 제품의 취급 품목 여러 가지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일본, 베트남 지역으로 자동차하고 산업용 윤활유를 수출하고 있고 석유 제품은 향후에 중유, 경유 그리고 항공유 등으로서 점차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사업은 철강 금속 사업인데 철강 사업 부분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리고 동부제철, 동국산업, 동국제강 국내 굴지의 철강 제조업체의 어떤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산 철강 제품의 어떤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돼서 이제 해외 철강 제조업체의 철강 제품을 활용해서 한국 또는 제3국 향으로 수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계 플랜트, 기계 수입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기계 플랜트 사업 부분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기계 장비, 플랜트 시설을 공급하는 총체적인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GS 글로벌이 전 세계 수요가들로부터 얻은 신뢰가 바탕에 대해서 향후에도 활발히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이런 발전기 공급을 지금 성장시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계 수입은 혼다의 파워 프로덕트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엔진하고 자체 브랜드 관련돼서 이제 바이브레이터, 컴팩터 이런 완성기 조립 판매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혼다 부분은 AS하고 부품 공급 같은 사업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일단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사업은 인체랑을 통해서 이제 수입 화물에 대한 하역, 운송, 보관, 통관 검사 관련된 P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수입 자동차 PDI 사업에서 10년 이상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동종 업계의 어떤
혼다라든가 닛산, 이런 그 인피니티, 이런 유명 수입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어떤 P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사업으로는 시멘트, 철강, 에너지, 기계전자, 물류 사업의 어떤 그런 핵심 사업 외에 수익 구조의 다변화, 또 신규 수익 사업을 개발을 통해서 국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포츠 사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레포츠 활동 증가하고 대중들에 대한 그 관심 증대로 일본 GS 재팬을 법인을 통해서 뭐 연간 약 18만 대의 브랜드 자전거를 취급하고 있고요. 필라 브랜드하고 제휴하고 있어서 자전거 수입 사업 유통에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멘트 소재 사업부터 레포트 사업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차장님, GS 글로벌의 경우에 인수합병으로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다 했던 금융계 전망과는 달리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재무제표를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역시 이제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실적 먼저 일단 분기별 실적하고 그 연간 실적 전망치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지난 그 상반기에는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사실 뭐 좋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뭐 2분기, 최근 2분기에는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 축소가 됐고요. 당기순이익 역시도 23억으로 전 1사분기 94억 이후에 지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3분기에는 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석유화학사업부가 이제 실적이 증가될 거 전망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그 1분기 수준의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과 순이익, 특히 4분기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어떤 연간 실적치도 보더라도 2009년 올해 이후에 내년도까지도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고 올해 예상 EPS가 2,668원이고 내년도에는 4,000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GS 글로벌의 어떤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 그리고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지 들어보죠. 네, 네. 투자 포인트는 여러 가지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분기부터의 그때 석유화학 사업부의 성장성 기대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사의 석유화학 사업부가 2분기 중반에 발족을 했는데요.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 분기별 실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2분기에 그 석유화학 사업부가 그 300억 전후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그 사업 초기로 인해서 적자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에 동사업부의 외형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연간 매출은 2천억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3분기부터는 흑자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부 발족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2,330억이던 동사의 매출이 2분기에 3,270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4천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의 성장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 매출액은 5천억 이상, 특히 영업이익은 78억으로 지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2012년 이후에도 이 성장성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연간 매출 7천억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올해 그 2분기까지 동사가 그 석유화학 사업에서 타 종합 상사보다 월등히 많은 어떤 그 30명의 어떤 경력 지원을 채용하면서 공격적인 인력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계열사, GS 카틀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성장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초기인 올해는 이 동사업부의 어떤 영업이익이 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는 올해 0.7%에서 내년도에는 1.5%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12년도에는 동사의 그 사업부 전체 실적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 기여도가 31.4%, 이 영업이익은 26.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GS 바이오하고 PDI 그 신규 사업 성장성인데요. GS 칼텍스와 지분 50대 50으로 그 자회사 GS 바이오를 올해 3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GS 바이오는 그 팜, 대두를 원료로 해서 디젤 정제 과정에 투입되는 그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총 시설 투자비가 350억 전후고요. 그 설비는 2011년 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 GS 바이오로부터 연간 50억 이상의 지분법 이익도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GS 바이오의 그 바이오 디젤 원료인 팜, 대두 이런 수입을 담당함으로써 자원하고 물자 부분 영업 시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동사의 자원, 물자 부분 매출이 올해 2,920억 원대에서 2012년도에는 4,900억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 역시도 투자 포인트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PDI 사업이 그 수입차 하역하고 보관업인데요. 영업장이 이제 기존 인천항에서 평택항으로 좀 이전을 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택항 이전은 그 인천 지역의 임대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어떤 이전을 결정한 부분인데요. 평택항 이전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료는 오히려 낮아지고 매출 확대와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도 역시도 기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택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동사업은 그 90% 지분의 자회사인 PLS를 설립하면서 운영될 예정인데, 내년도에는 연간 25억 이상의 지분표 평가액도 기대되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룹의 자원개발 사업 총괄하고 사업 연계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에 그 가시화되고 있는 신규 사업은 뭐 언급한 바와 같이 석유화학 그리고 GS 바이오 이런 자원 물자 부분인데요. 향후에는 동사업 이외에도 조기에 그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그룹의 자원개발 사업하고 GS 건설과의 시너지 추진이고요. 자원개발 사업은 연내 유전이나 광선에 대한 지분 투자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GS 건설과는 그 해외 프로젝트 공동 수주하고 최강제, 원자재 조달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당 매력인데요. 2009년 중간 배당을 제외하고 과거 2년간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이후에도 주당 500원의 이상의 배당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배당 성향 18.7%, 뭐 56억 원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요. 배당금 상승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현재 500억 전후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또 GS그룹 계열사의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30%를 넘기 때문에 배당주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GS글로벌의 신사업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또 배당 매력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헌데 강 차장님, 최근 포스코가 국내 대표 종합상사인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하면서 이제 종합상사 업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GS글로벌의 포스코에 대한 철강 매출 비중이 80%를 넘어선다라는 말이 들리면서 이제 GS글로벌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석유화학 사업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예. GS 계열 물량 확대가 좀 이어나간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축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을 좀 면밀히 관찰했는데, 시장에서도 그다지 큰 우려는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은 역시 주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역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뭐 그거에 대한 우려성은 좀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재 GS글로벌의 주가 수준이 어떤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강 차장님께서 방금 전에 오늘 주가가 소폭 올랐다 하셨는데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어제도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줬고요. 현재 주가 수준 어떻게 보시고 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가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주가를 분석할 때 일단 밸류에이션 분석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업종별, 특히 이제 동종 그 종합상사 업종 그 종목별로 어떤 PER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LG 상사하고 현대 상사, 그다음에 대우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이런 종합상사 관련돼서 이제 실적을 비교해봐야 되는데, 먼저 GS 글로벌의 올해 지금 PER은 내년 예상 실적 대비 PER 5.5배 수준이고요. 지금 각 LG상사하고 현대상사,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내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LG상사가 7.4배고요. 현대상사가 7.3배, 대우인터내셔널이 19배 PER입니다. 삼성물산은 10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GS 글로벌의 주가는 좀 저평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동종업종 평균 PER을 한 8배 정도를 적용하더라도 일단 뭐 내년 예상 EPS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33,000원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도 간략하게 제시를 좀 해주세요. 네, 일차적으로는 지금 GS글로벌이 2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33,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사실 뭐 어제 제가 지금 종목을 만들면서 작성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도 25,000원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차 매물 저항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일단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5,000원대를 목표로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하회 시, 역시 이제 21평선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수의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강정원 차장님과 함께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 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강정원 차장님께서는 총 3종목을 갖고 계셨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다우기술을 차익 실현하셨다고 하던데요. 아직 손절 처리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주가 흐름 좀 봐주세요. 차익 실현이 아니고 손절매를 했다고 손절매하신 거예요? 예. 제가 뭐 그때 매수가를 8,000원대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7,800원 이탈 시에 손절로 대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며칠 전에 21선을 하회하면서 장중에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가 맞는데 일단 뭐 수급적으로 일단 뭐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손절매가 맞고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그런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원칙적으로 손절매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강정원 차장님께서는 다우기술에 대한 손절선을 7,800원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이 선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셨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20일 평선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제가 이후에 지난주에 20일 평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은 좀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60일 이평선까지는 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손절가도 11만 원까지 제가 좀 제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형주고 최근에 지주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온다면 뭐 GS도 그랬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전고점 이상까지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두산은 역시 이제 그 순자산 가치가 좀 저평가가 아직도 맞고요. 일단 또 대형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자회사들이 이제 그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이후에 후발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산 같은 이런 큰 대형주들은 뭐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무리하게 매도를 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산을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2만 4천 원이었는데요. 오늘 종가가 12만 원 나왔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TCK를 들고 계신데요. 오늘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TCK도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은 뭐 주가가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21선 오늘도 강하게 좀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 TCK의 어떤 그 이익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TCK 뭐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2분기에 그 LED 석쇠의 어떤 큰 폭 수익성 개선 기대하고 하반기 역시도 이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생산 설비 또 확대를 나타내면서 고성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사실 뭐 지금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계속 유지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양호한 패턴의 어떤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TCK 맞고요. 좀 전에 다우기술을 손절 처리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포트에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또 어떤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그 포트도 편입한 게 제가 그 최근 며칠 전에 편입을 했는데요. 광동제약을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예. 광동제약은 그 비타 500하고 그 옥수 수염차로 잘 알려진 어떻게 보면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료 업종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종목으로 좀 그만큼 대중하고도 친하고요. 네, 대중하고 친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광동제약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하고 재무 안정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동제약이 비타 500이 연 매출액 1,000억대 대형 제품을 성장시키면서 비타민 드링크제 시장을 선도한 데 이어서 2006년도에 그 옥수수 수염차를 팔아서 역시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반 음료 부분에서는 우수한 제품 기획력하고 마케팅, 유통 능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그 한기평하고 한신정 평가에서 동사의 그 두 제품에 대한 매출 어떤 안정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수한 지휘력을 인정받아서 무보증 회사채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에서 A-로 상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외연 성장하고 어떤 그 매출 부분이 이런 그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의 우수한 시장 위에서 기반을 두고 연간 10%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력인 음료 유통 부분의 그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아서 일단 뭐 양호한 수준의 영업 현금 창출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이런 일반 음료 부분의 어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동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치매 치료제인 그 천연물 신약에 대한 임상 이상이 있고요. GCHNP로부터 천연 그 물 소재 항암제를 라이센싱하는 등 어떤 그 천연물 신약 위주의 어떤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1, 4분기하고 2,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 이제 2, 4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4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순이익 역시도 70억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임금 동결하고 비용 절감, 뭐 어떤 판관비 절감의 노력의 결과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만 비교해 보더라면 지난해 실적하고 좀 비슷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보니까 그 EPS가 440원입니다. 지금 그 제약업종 평균 PER이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주가 수준이 지금 오늘 조가 기준으로 2,900원대고요. PER 5,000원대 이상, 적정 주가 5,000원대 이상은 좀 가능한 그런 밸류에이션으로 좀 판단되어지고, 두 번째는 외국인 매수세하고 기관 매수세 유입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그 7월 10일 이후에 그 외국인이 현재까지 58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8월 19일 이후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기관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지난 8월 24일 이후에는 연기금하고 보험권 입증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단기 급상승에 따른 어떤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21선 지지하면서 상승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주가 조정기에 제약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광고기업 역시도 이런 그 좀 제약업종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을 한번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PBR 매력인데요. 동사의 순자산가치인 청산가치가 주당 순자산가치가 4,000원이고요. 현 주가는 PBR 0.7배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을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해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강 차장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955원이었거든요. 목표가 손절가는 얼마나 잡고 계신가요? 네, 지금 목표가를 광동제약을 전체적으로 3,200원 정도의 단계적으로 일단 잡았고요. 예. 전고점이 3,180원 잠깐 장중에 그 터치를 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바닥권대가 지금 2,800원대에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닥이 2,800원 잡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그 이상의 어떤 목표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3,200원, 전고점 일단 돌파한 이후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주가 조정세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포트에서는 이 3,200원에 목표가로 편입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강정원 차장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수익을 보시고 수익이 나서 손절 처리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5%를 손절가로 잡으셨었죠. 마이너스 5%. 그래서 포트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처음 갖고 계신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을 들고 계신데요. 두산을 매수하신 지는 한 16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 두산을 매수하신 가격이 12만 4천 원 정도이고요. 오늘 두산은 12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11만 원 제시하셨는데 순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TCK 들고 계십니다. 수익은 마이너스 2% 정도 나고 있고요. 보유하신 지는 7거래일, 목표가 17,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광동제약인데요. 포인트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955원이고요. 목표가는 3,200원, 전 고점이었죠. 손절가는 2,8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강정원 차장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은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또 대박클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를 드린 거고요. 매수가와 비중 궁금하신 점을 문자에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에 전화 연결하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신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제가 그 하림하고 예. 하나케미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림이 약간 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하림 종목이 좀 궁금합니다. 하림을 얼마에 사셨나요? 3,200원에 들어갔어요. 3,200원이요? 최근에 사신 거고요. 예, 최근에 한 2주 전에요. 예, 일단 수익 보고 계신 건 축하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걱정이 되실까요? 제가 이제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약 30% 비중으로 들어갔는데 예. 그 요즘에 회자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분들께 자주 언급하셔서 저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 하림 같은 경우는 그 방송에서 자꾸 언급도 잘 안 되는 종목 같고, 예. 뭐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한 지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왕초보라서 그 전문가분한테 그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 나름대로 생각해봐도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 겨울 되면 하림이 뭐 닭고기 이쪽 하는 뭐 회사 같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 뭐 조류 독감도 있고 뭐 거래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그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예, 주식 초보 같지 않으신데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능력으로는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러면 하림의 목표가를 알고 싶으신 거겠네요? 예, 목표가도 좀 알고 싶고요. 예. 뭐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답보 상태로 있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 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궁금증들 다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참여를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 차장님, 여러 가지 들으셨죠? 네. 예, 할인 같은 경우 여름철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긴 한데 네. 지금 사서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저는 참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하림이 사실 그 유통업종 평균 PER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좀 받았던 예, 종목이고요. 수익은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은 뭐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PER 4배 정도 이전에도 예. 그 이익 대비해서 그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림이 뭐 월드컵 수혜주다 뭐다 해서 그냥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사실 그다지 큰 강세를 보이진 않았고 뭐 기관이 매수하는 뭐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좀 부각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가장 큰 문제점은 하림은 역시 그 사료 가격입니다. 지금 그 옥수수하고 그 대두 가격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사가 이제 양계사료 원료에서 그 직접 수입을 해서 그 양계사료를 하고 있는데 그 옥수수하고 대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하고 10%고요. 특히 이제 옥수수와 대두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동사의 사회공가 부담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요. 역시 지금 내년도에도 지금 곡물 가격은 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라니냐 현상 때문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등 수출 금지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해서 하림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도 뭐 1, 4분기 대비해서 2, 4분기는 좀 실적이 좀 줄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하반기 이후에 곡물가 급등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그 하림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견인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이슈도 보면 현 주가도 PER 4배 정도 수준이고요. 뭐 음식료업종 평균 PER 12배인데 관연도에도 계속 그 하림에 대한 주가는 PER 4배, 5배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기관 매수세는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3,400원대에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00원 언저리. 지금 그 차트가 지금 이평선이
몰려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매너가 있습니다만 수급이 안 좋은 상황, 특히 이제 그 이평선의 어떤 하향 이탈된 모습 속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추세가 상향 전환됐을 때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주가는 무조건 실적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어떤 이익 성장성하고 어떤 그 사업 성장성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요. 최근에 하림의 어떤 모습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가격 상승이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400원대 때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하림은 사실 그다지 주가가 3,000원에서 3,5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좀 있는 모습인데, 그 박스권이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박스권의 주가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은 3,400원대 지금 손실도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매도하시고요.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할인 상담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수익권에 계시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니고요. 한화케미칼도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한화케미칼을 좋은 가격에 사셨다면 수익이 또 많이 나고 계시겠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5588번 문자 남기실 때 전화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쓰실 수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하나하나칠님께서 삼성 SDI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17만 9천 원에 30%를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만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점은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남기시지는 않았습니다. 17만 9천 원에 사셨으면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삼성 SDI 일단 뭐 제가 딱 보자마자 차트를 봤는데요. 예. 일단 삼성 SDI 성장성은 뭐 많습니다. 뭐 갤럭시 S의 호조를 바탕으로 한 그 AM OLED 사업 가속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바탕으로 한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 ESS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이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그 10% 이상의, 10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주가 수준, 지금 밸류에이션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증권사 그 조정 밸류에이션을 22만 원대까지 제시했었는데 최근에 32만 원까지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 이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그 실적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D TV 확대로 인한 어떤 그 안정적인 영업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이때인데요. 지난 한 4거래일째인데 이때 일단 매도 시그널이 나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하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거래가 늘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단기적으로는 16만 원의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만 원을 지금 121 이평선인데 이 가격대에서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일단은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삼성 SDI는 이 35일선도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 이 라인인데요. 여기 이 라인이 35일선인데 35일선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단기적으로 지지를 선호하는 그런 선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가격도 좀 이탈한 모습입니다. 일단 최소한 이 가격을 이탈하면 122평선인 16만 원까지는 조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조정이 추가 하락의 원인인가라는 부분들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6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18만 원,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17만 9천 원인데 반등이 나온다면 18만 원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는 일단은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I 봤고요. 이번에는 네오위즈 인터넷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812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8,800원에 30%를 사셨다고 합니다. 전망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오위즈 인터넷은 수익을 좀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네오위즈 인터넷을 그 디지털 음원 유통하고 인터넷 음악 서비스하고 온라인 콘텐츠 포털 업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난 2월에 그 SM 엔터테인먼트와 사업 제휴 계획을 체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 최근 결제 방식의 문제로 인해서 애플의 그 앱스토어에서 퇴출되면서 지금 재등록 심사를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영업이익 22억, 순이익 23억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으로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종목명이 길어서 잘 안 찾으나 봐요. 종목이 길어서요. 예. 네오이즈 인터넷이 있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있잖아요. 예, 네오이즈 일단은 인터넷.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네오이즈 인터넷이 뭐 네오이즈 벅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으로 통합이 됐는데,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바닥 시그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바닥 시그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5일2평선이 20일2평선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2분기 이후에 다시 한번 3분기부터는 좀 실적도 기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의 그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그 유리곡 확대 부분이, 뭐 지금 스마트 보급 확산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수준도 지금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10,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다면은 보유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샵 5588번으로 남겨주신 종목들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KD 미디어 보겠습니다. 259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7,671원에 5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5%일까요? 50%일까요? 예,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냥 보유를 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주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네요. 네, KD 미디어가 어제하고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예. 오늘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KD 미디어는 지금 뭐 그 인쇄 제조하고 미디어 관련 영화 사업, 그다음에 최근엔 바이오 사업도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올해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대표가 4만 주 장내 매수를 해서 지분을 늘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서울 신문인가요? 거기서도 지분을 좀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수익성이 좀 악화된 모습이라서 지금 KD 미디어는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워낙 급상승한 모습에서 지금 매수가가 7,600원대인데 아마 따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매수하실 때 항상 밸류에이션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KD 미디어는 적자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은 40억과 순이익은 44억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급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런 주가 상승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공시도 한 부분이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KD 미디어는 사실 밸류에이션 접근은 어렵고요. 지금 오늘도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단기 바닥 시그널은 주는 것 같은데, 일단 밸류에이션을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초단타의 어떤 그런 매매가 아니면 바로 예상과 다르게 손절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KD 미디어에 대한 분석을 밸류에이션으로 분석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수능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담 다 못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대박클럽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원 차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